아마 이 엔진의 스펙보다 여러분들이 반가워하실 건 변속기인 것 같아요. 스포티지는 시내에서 방지턱을 지날 때의 느낌부터도 투싼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줬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만 2열 승차감은 말이 다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의 신형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시승차는 시그니처 트림에 4륜구동을 제외한 모든 옵션을 더해서 정확히 4,003만원짜리 사양인데요. 제가 어제 밤부터 이 차를 타면서 꾸준히 든 생각은 이거 정말 우리 집 패밀리카로 쓰고 싶다 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 스포티지 부분 변경이 되면서 디자인도 바뀌고 옵션 구성도 달라졌고요. 또 변속기까지 바뀌었습니다. 저는 11월 초에 있었던 이 차의 최초 공개 행사에서 먼저 이 차를 봤는데 일단 가장 먼저 새로 바뀐 디자인부터 너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나름 호불호가 있다는 자동차 디자인들도 빠르게 받아들이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BMW iX라든가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적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끝까지 적응하지 못했던 차가 2대 정도 있는데, 하나는 구형 아반떼, 보통 삼각대라고 부르는 그 모델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구형 스포티지였습니다. 저는 이전 스포티지의 주간 주행 등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차의 안쪽으로 뾰족하게 꺾여 있는 그 주간 주행 등, 그것 때문이었는데, 같은 길이의 직선 2개를 놓고 하나는 안쪽으로 화살표, 하나는 바깥쪽으로 화살표를 그린 다음에 뭐가 더 긴지 맞춰봐라, 이런 착시효과 문제가 있었는데 자꾸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귀여운 척을 하는 이모티콘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이제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기아의 최신 패밀리 룩을 입었습니다. EV3, 카니발, 소렌토, 심지어 레이, 이렇게 다양한 기아의 다른 모델에 먼저 적용됐던 디자인과 맥락이 같아졌죠. 다만 헤드램프의 위아래 길이가 꽤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모서리를 자주 해먹는 분들이라면, 운전 초보자 분들이라면 아마 같은 부위를 긁었을 때 헤드램프가 까질 확률이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옆모습은 휠 디자인 정도가 바뀐 정도고요. 리어램프 역시 테두리는 그대로 두고 안쪽 그래픽만 바꾸는 전형적인 부분 변경의 공식을 따랐습니다. 기아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하면서도 굉장히 정돈이 잘 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번에 디자인 패키지도 새로운 게 하나 생겼죠. 시그니처 트림에 65만원 정도를 더 얹으면 X라인 디자인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래비티 사양을 대체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오프로드 성격이 가미된 그런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시그니처 트림 전용으로만 하지 말고 바로 아래끝, 그러니까 중간 트림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투싼이 그렇거든요. 기본형이 있고 중간 트림, 최상위 트림이 있는데, 중간과 최상위 트림에서는 모두 N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차별화된 디자인을 누릴 수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신형 스포티지의 새로운 익스테리어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실내 디자인도 다른 기아의 모델들과 분위기를 꽤 공유하는데요. 원래 스포티지 인테리어는 스포티지 자체만의 개성이 꽤 강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모니터 양쪽 끝에 있었던 세로형 송풍구였죠. 그 디자인 때문에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고 실내에 타도 얘는 스포티지구나 라는 걸 바로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렌토나 K8 같은 다른 차들을 따라서 더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정말 잘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이 센터 콘솔 소재입니다. 원래는 이 넓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시였어요. 지문이나 먼지에 너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도 틈틈이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은 시트지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보기 좋고 만질 때도 부담이 없는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위에 있는 버튼들도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기어 다이얼이 있고, 이 오른쪽에는 시트나 스티어링 휠 온도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모니터 안에 숨어있지 않고 밖으로 꺼내져 있는, 심지어 잘 정리돼서 꺼내져 있다는 점이 제가 현대기아의 인테리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행모드 스위치도 원래 이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스티어링 휠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운전대 전체적인 디자인도 이제 바뀌었죠. 기아 로고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넙대대한 느낌이 강조된 투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1년 전쯤에 신형 투싼을 시승했더라고요. 이 차와 똑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가솔린 모델이었는데, 그때 투싼이 그 당시 스포티지에 없었던 기능들을 많이 추가해서 출시가 됐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동급 모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출시가 되죠. 약간 엇갈린 타이밍에 나오면서 서로에게 없는 기능을 조금씩 더 얹어서 나오는, 투싼과 스포티지, 또 산타페와 소렌토가 그런 방식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스포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CCNC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가지고 나왔고요. 심지어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2 버전이 들어갑니다. 이 스티어링 휠도 토크 감형식이 아니라 정전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옵션 때문에 투싼을 고르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신형 스포티지의 가격표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열에 앉아보시면요, 우리가 준중형급 이상 국산차에서 항상 만족해하는
아주 넉넉한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패밀리카로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 중에 절반 이상은 2열 공간과 트렁크 때문이었어요. 스포티지와 투싼급만 돼도 4인 가족에게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2열 무릎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머리 높이도 적당하고, 또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은 어떤 동급 수입차를 가지고 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정도로 넓은 조절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열선 시트 들어가고 송풍구도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더하면 시야도 정말 훌륭하죠. 트렁크는 기본 용량만 600리터가 넘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정 기준으로는 충분한 사이즈예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자동차 판매 통계를 주기적으로 보면서 아직까지도 신기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큰 차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구나 입니다. 1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가 소렌토입니다. 혼자서 10,000대가 넘었고, 2위부터가 산타페, 카니발, 소나타, 그랑콜레오스, 그 다음이 투싼이고, 스포티지는 13위였습니다. 심지어 그랜저는 최상위권에서 잠깐 빠졌을 뿐이지 원래는 한 달에 1만 대 이상 팔리기도 하는 베스트셀러죠. 우리나라에 큰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매달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기준이 달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998년에 출고한 아반떼를 아직도 패밀리카로 타고 있습니다. 아직 적상거리가 15만 킬로가 조금 덜 됐는데 차가 쌩쌩하고요. 또 저희 집은 전부 다 키가 작은 편이라서 나름 공간도 쓸만합니다. 트렁크는 생각보다 넓고요.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베오 해치백도 저희 가족에게는 트렁크만 조금 좁을 뿐이지 상당히 괜찮은 차였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작은 차들과 지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스포티지와 투싼, 이 정도 모델이 4인 가족을 위한 가장 스탠다드한 사이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위에 있는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차들은 일상적인 생활보다 더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여행을 자주 간다든지 캠핑을 한다든지 레저 활동을 계절별로 즐기는 사람들이 짐을 많이 넣기 위해서 필요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가족 구성원이 많아서 3열까지 사람을 태워야 한다거나요. 파워트레인 성격은 너무나 노멀하죠. 직렬 4기통 1.6L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0kgm를 냅니다. 아마 이 엔진의 스펙보다 여러분들이 반가워하실 건 변속기인 것 같아요. 7단 듀얼 클러치에서 8단 토크 컨버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브랜드가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한 케이스고요. 기존의 듀얼 클러치가 좀 더 연료 효율과 직결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토크 컨버터의 장점은 부드러움입니다. 기어가 체결될 때, 기어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의 변속 충격이 적다는 점이 토크 컨버터 방식의 최대 장점이죠. 저희가 작년에 투싼을 시승했을 때 생각보다 듀얼 클러치 치고 울컥거리지 않는데, 그렇게 걱정스러운 레벨까지는 아닌데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갓 나온 차를 2, 3일 정도 짧게 시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변속기의 장단점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특성을 이해하고 탄다면 부드럽게 변속할 수 있고 엄청난 불만사항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정도로만 마무리를 했었는데, 확실히 토크 컨버터 변속기는 그 일말의 걱정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안정감이 장점이라고 할까요? 어제 오늘 도심 안에서나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나 변속할 때 울컥거림 같은 불쾌한 감각들을 일단 지금까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실내에 들어간 편의 장비, 옵션 같은 게 아니라 이 변속기가 바뀐 것만으로도 투싼을 사려고 했던 고객들이 스포티지로 눈을 많이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듀얼 클러치가 연료 효율이 더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변속기도 연비가 그렇게 섭섭하진 않습니다. 복합 연비 기준으로는 같은 파워트레인의 전륜구동으로 움직이는 투싼과 비교했을 때 리터당 0.5km가 뒤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의 100km 가까이 도심을 빠져나와서 자유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 연비는 리터당 14.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행하면 시속 100에서 110km로 달리면서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연비라면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승차감은요, 1열 기준에서만 본다면 투싼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투싼은 특히 시내에서 탈 때 요철이 많은 구간을 지날 때는 하체가 탄탄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었는데, 스포티지는 시내에서 방지턱을 지날 때의 느낌부터도 투싼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줬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앞쪽 서스펜션 스트럿에 투웨이 댐퍼를 추가로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와 좌우 방향으로 들어오는 진동을 감소해준다 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다만 2열 승차감은 말이 다른 것 같아요. 투싼 같은 경우는 1열과 2열 승차감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후배 기자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뒷좌석에 타서 이동했을 때도 승차감 괜찮네, 우리 가족이 같이 타도 충분히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뒤에도 후배 기자가 앉아 있는데 투싼보다는 통통 튀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2열에 앉아서 이동해 보진 않았는데 이게 운전할 때도 앞바퀴보다는 뒷바퀴가 조금 더 튀는 느낌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다만 뒤쪽 서스펜션이 조금 튄다고 해서 승차감이 별로다까지는 아니고요, 앞자리에 비해서는 약간 투박하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신형 스포티지의 새로운 특징들, 그리고 이 차를 패밀리카로 소유하고 싶은 근거를 소개해 드렸다면, 지금 말씀드릴 한 가지는 패밀리카로 고를 게 아니라면 스포티지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3년 전에 5세대 스포티지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시승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서 이 차의 조향 시스템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운전대를 돌리는 느낌이 약간 이질적이다, 도로와 나의 손이 단절된 듯한 느낌이 전다 라고 전해드렸어요.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속에서, 그러니까 시내나 골목길에서 이 운전대를 돌릴 때는 느낌이 괜찮았거든요. 무게감도 적당하고 너무 가볍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주행 속도가 올라와 있는 이런 도로에서 차선을 한번 바꿔보면요, 뭔가 제가 가라는 대로 빨리빨리 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제가 제 손으로 운전대를 돌렸을 때와 실제로 앞바퀴가 돌아가서 방향이 바뀌는 타이밍이 뭔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소렌토나 투싼은 이것보다 느낌이 훨씬 명확했거든요. 지금보다 직결감이 더 뛰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직결감이 오직 운전 재미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이 차를 내가 온전히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 그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안정감은 카탈로그에는 적어둘 수 없는 분명한 또 하나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쓴다면 저도 운전해야 되고 저희 아버지도 운전해야 되고 동생도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조향 감각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온전히 저를 위한 차를 고른다 하면 저는 투싼을 고르거나 아니면 더 작은 셀토스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 스포티지가 기아의 전체 라인업 중에서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차거든요. 2023년에 전 세계에 52만 대가 팔렸고 유럽에만 15만 대 이상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유럽 차들이 하체로 탄탄하고 조향도 빠릿빠릿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이 스포티지의 세팅을 만족할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 몇 가지 소소한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리자면, 방음 성능을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흡차음제 면적을 전체적으로 넓혔다고 하고, 또 투싼은 없는 2열 이중접합 유리까지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차급의 한계는 아직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차를 탔다가 소렌토를 타면 훨씬 더 정숙한 실내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부 소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속 100km 이상에서의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이 필러와 앞유리 부근에서는 약간 들어오긴 하고요. 무엇보다 엔진 소음이 저는 의외였는데, 안 그래도 어제 스포티지를 먼저 시승한 분들의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문지에는 이 차 하나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차인데요, 가속했을 때 엔진 소음이 꽤 실내로 유입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4000에서 5000rpm이 넘어갈 때 엔진 소리가 급격하게 커지긴 해요. 이게 투싼을 탈 때도 그랬었나를 떠올려보면 그때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진이 똑같기 때문에 내는 소리도 비슷할 거거든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기능은 이미 꺼놨습니다. 지금 저한테 들리는 건 순수한 엔진의 사운드예요. 그래서 저의 추측은 이 엔진이 투싼과 같은 건데 얘만 유독 시끄러울 리는 없고, 아마도 엔진룸과 캐빈 사이의 방음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거친 소리가 꽤 유입이 많이 되긴 하는데, 사실 급가속을 할 때가 아니면 이 소리를 듣긴 힘들고요. 아주 평범하게 가속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소음까지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시승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모델 타봤습니다. 옵션 보강 잘 됐고요, 디자인 괜찮게 바뀐 것 같고요, 또 변속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꾸준히 잘 팔릴 것 같고, 투싼보다 트림별 가격이 조금씩 더 높다고는 하지만 그만큼의 값을 지불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스포티지에 빠진 옵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돈을 더 줘버리고 소렌토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는 스포티지 자체에서도 이 기아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편의 장비를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렌토만큼 큰 차가 필요 없음에도 여러가지 옵션 때문에 소렌토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스포티지만으로도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차와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